고전소설의 개념 좀 설명하고 영웅소설 설명한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서 지문 보면서 적용을 해볼 건데 26에서 28분 지문이거든. 홍계호전 고전소설의 개념들 기존에 했던 거긴 한데 좀 정리를 해놓으면 우리가 문제 보고 보기 보고 그다음 작가랑 제목을 보고 지문으로 들어갔는데 문제 보고 보기까지 봤는데 여기에서 고전소설이라는 설명을 따로 주지 않으면 제목에서 이제 찾아봐야 되거든. 제목이 무슨 전이래. 여기로 치면 홍계월 전이야.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소설은 인물 중심의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인물을 체크하게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내가 등장인물로서 체크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홍계월 전, 그리고 지문 읽었는데 홍계월 또는 개월이라는 애가 나오는지. 홍계월, 개월이라는 애가 나오면 그대로 얘가 주인공이 돼. 그럼 얘가 주인공이 되는 상태에 전이라는 제목은 얘가 주인공인 고전소설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얘가 주인공인 고전소설이라는 게 뭐가 중요한 거냐? 고전소설은 구조 자체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어. 자, 어제 했던 거 소설에서는 인물 찾으면서 시점도 찾아야 되는데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기반해. 전지적 작가 시점에 기반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찾으라고 했던 거. 서술자의 개입과 평가가 있는지. 그래서 있으면 그 부분을 밑줄을 그으면서 체크해 놓자고 했거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편집자적 논평. 이 편집자적 논평이 해학성을 드러내는 건지 비판, 풍자성을 강조하는 건지 그런 효과까지 묻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효과를 묻는다 그러면 체크해놓은 편집자적 논평을 찾아가야 돼. 그것 때문에 편집자적 논평이 있는지 이 유문 자체를 체크해야 된다. 두 번째, 모든 문학은 현실성에 기반하거든. 그래야 사람들이 읽고 인과들을 따져나갈 수 있어. 현실성에 기반하는 건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야. 현실성에 기반하되 중간중간에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이 돼. 그래서 이 비현실성들이 등장한다. 이 비현실성을 다른 말로 전기성이라고 하거든. 단 국어에서 문학에서 전기성이라고 하면 두 개의 전기성이 있어.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순신 장군 위인전 같은 전기, 그건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대기 업적을 다룬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성은 기이할 기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기이함을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 여기서 모든 문학은 현실성에 기반하는데 비현실적인 요소가 한두 개 등장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문학은, 고전소설을 포함한 모든 문학은 인과성이 있어야 돼. 원인과 결과. 그래야 사람들이 뒷부분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얘도 인과성에 기반하면서 중간중간 한두 개의 우연성이 존재해. 요 정도까지 꼭 아셔야 되고 이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설명할 거는 알면 도움이 되는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들을 다루고 있어. 그럼 시간의 흐름상은 순행이지.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대기라고 하거든. 순행을 포함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따가 이제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고전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한 번 더 할 거긴 한데 그때도 나오기는 해. 고전 소설의 주인공은 대부분 착해.
고전 소설의 주인공이 나쁘잖아. 부정적 인물일 때는 보기에서 알려주는 게 대부분이야. 보기에서 이 인물이 부정적인 인물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대부분이고, 알려주는 게 없는 경우는 선인, 착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 지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주인공이 나쁜 사람인 경우도 있던데요. 보기에서 안 알려주는. 그때는 직접적으로 얘가 나쁘다고 지문에서 알려줘. 그럼 다시 대부분의 주인공은 착한 사람이니까 얘가 상을 받고 끝나요. 그리고 얘와 대립하는 악인들 같은 경우는 벌을 받고 끝나야 되거든. 그럼 주인공 입장에서는 결말이 행복해야 되지. 이걸 연결해서 주제의식으로 따지게 되면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기 때문에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 단 이걸 최근에는 단어를 바꿔가지고 이렇게도 하는 거지. 복선하음. 선한 자 복을 받고 음탕한 자 화를 입는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고전의 이원론적 세계관 좀 해놓고 나서 영웅 소설을 갈 텐데,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는 머릿속에 바로바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 첫 번째가 천상계랑 지상계였어. 이 지상계가 인간들의 세상, 천상계는 신들의 세상. 대표적으로 천상계 같은 경우는 신들의 신인 옥황상제가 사는 공간 해가지고 신들 세계의 서울, 백옥경, 방한정, 이런 말 등장하면 천상계구나. 천상계의 존재는 이 구조일 때, 천상계의 존재는 지상계로 내려오게 돼. 그 원인은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려오는 걸 적강,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다. 적강 구조, 적강 모티프. 그 원인이 죄를 얻는 거, 득죄.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면 다시 천상계로 돌아가는 구조고,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계로 내려오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다 그랬어. 남자애가 혼자 내려오는 경우, 남자 신선이 글자를 잘못 읽어서, 그 다음 신선하고 선녀가 같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이거는 얘네가 서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단 남성 중심 사회가 반영돼 있어서 신선과 선녀가 사랑을 해서 내려오게 되면 인간 세상에서 선녀가 큰 벌을 받아. 그래서 인간 중심은, 인간 세상이 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고전의 이원론적 세계관. 자연, 그리고 속된 세상. 이 속세를 지칭하는 표현이 붉은 먼지, 먼지와 특별해서 진화. 천상계, 지상계, 자연, 속세, 이 이원론적 구조를 사용하는 게 시조들, 그리고 연시조, 이런 것들. 이 정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 있는데, 이때 선은 신선이 아니라 착한 사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대립이 있다. 그래서 천상계, 지상계, 자연, 속세, 선인, 악인, 요 세 가지의 이원론적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연시조가 훨씬 길어지는 가사, 그리고 고전 소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의 70에서 80%가 영웅 소설이거든. 영웅 소설의 구조를 좀 설명할 텐데, 우선 영웅 소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인공이 착한 애면 당연히 행복한 거예요.
요거 세트로 가지고 가는 거.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지. 얘가 갑자기 주문을 외웠더니 하늘에서 군사들이 내려오고, 얘가 갑자기 주문을 외웠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구름이 일고. 비현실성. 그래서 비현실성을 통해서 영웅성을 드러내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는 건데, 자, 구조 1대기야.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야 되니? 신부는 세습사회였으니까 고귀한 부모의 신분이 높아. 또는 신이 기이한 출생을 해요. 신분 높은 부모가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자 절에 가서 기자치정 정성껏 기도를 드려. 정성껏 기도를 드렸더니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선녀가 내려오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건데, 이 아이는 신선계의 하늘나라의 신선이다. 이 아이가 인간 세상에 잠깐 있을 거니 잘 다스려, 잘 키워달라, 이런 얘기를 하던가, 또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 햇빛이 비치면서 그 다음날부터 택이 아이를 가진 기운이 나타나든가. 신이한 출생. 그럼 그런 신이한 출생에는 뭐가 담겨? 얘는 인간이 아니다. 천상계의 존재가 인간 세상에 잠깐 내려온 거다.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능력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고난을 겪어. 이걸 1차적 고난이라고도 하는데, 어린 시절의 고난이니까 스스로 극복할 수는 없지. 이 어린 시절의 고난 같은 경우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이걸 도울 조자의 힘력자. 도와주는 사람의 등장으로 극복하게 돼요. 자, 다시 어린 시절의 고난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아버지는 충신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정치적인 적이 있어. 악이. 아버지가 착한 사람 충신, 선인계요. 아버지와의 정치적인 적, 악이. 그래서 정적이 아버지를 모함해. 그래서 아버지가 유배 가거나, 또는 유배를 가는 동안 죽거나, 또는 유배지에서 죽거나. 정적의 모함. 근데 이 정치적인 적이 아버지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남겨두면 이 자식이 후환이 생긴다. 그래서 자식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식이 도망가다가 막다른 길에서 이제 금방 죽을 위기에 갇혀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서 아이를 구해준다던가, 화살 맞고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누군가가 키워준다던가, 또는 어린 시절 고난이 두 번째가 전쟁이야. 옆 나라랑 전쟁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아버지는 전쟁에 참전하던가, 가족들 뿔뿔 흩어져가지고 애가 유리걸씩 떠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다녀. 아이의 비범한 능력을 알아본 사람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조력자. 어린 시절 고난이 두 개. 정적의 모함이든 전쟁이든. 그럼 조력자가 도와줬어.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할 거 아니야. 성장한 이후에 고난을 겪어. 이때는 성장한 거니까 극복할 수 있어야겠지. 얘가 극복하고 영웅이 되는데, 이 구조 속에서 갈등이 몇 개 더 드러나거나 몇 개의 더 고난이 드러날 뿐이에요. 몇 개의 조력자가 더 등장할 뿐이고, 전체적인 틀은 요거야. 근데 이 성장 후의 고난이 어린 시절 고난에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의 고난이 정적의 모함이면 이 정적이 주인공의 아버지를 비롯한 충신들을 몰아냈어. 자기 세력밖에 남지 않는 거야. 자기 세력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뭘 하면 돼? 왕이 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어린 시절의 고난이 전쟁이었다. 그럼 성장 후의 고난도 또 전쟁이야. 다시, 어린 시절 고난이 정적의 모함이다.
그러면 성장 후 고난은 이 정적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을 하는 거고, 어린 시절의 고난이 전쟁이었다? 그럼 성장 후 고난도 전쟁이야. 그래서 나라가 또 다시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영향받아서 성장 후의 고난은 뭐가 돼? 결국 왕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지. 정적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위협하거나 전쟁으로 인해 왕권이 위협받거나, 그 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전쟁에 참여해서 승전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 주제에 지금 춤이 또 담겨있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왕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를 배신할 악인을 몰라보고 충신을 벌주는 사람이고, 전쟁을 겪었으면 그 이후에라도 전쟁 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전쟁 대비를 못하는 왕권의 무능이잖아. 이 고난을 주인공이 겪는 동안도 왕권은 무능한 거, 왕이 멍청한 거야. 이 상태에서도 왕이 무능한 거잖아. 그래서 왕의 무능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웅소설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왕권의 무능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거니까 죽어야지. 벌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영웅소설은 대부분 중국을 배경으로 해. 그럼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럼 국가적 차원의 영웅이 돼. 그 나라를 살리면서 청을 살릴 거니 명을 살릴 거니. 우리와 4대 관계에 있었던 명을 살려야 되지 청은 오랑캐니까. 그래서 대부분 명나라를 배경으로 합니다. 명나라가 긍정적인 나라라고 봅니다. 지켜야 할 나라. 여기에 첨언해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영웅인데 여성 영웅이야. 여성 영웅일 때도 이 구조 틀은 똑같거든. 이 틀은 같은 상태에서 추가되는 게 있어. 여성 영웅이면 우선 뭐가 있을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무조건 드러나야 하는 거.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다른 말로 하면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 여성 영웅일 때는 남성 중심 사회,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 이게 담겨있어요. 왜? 남자들이 다스린 세상인데 남자들이 다스려서 이렇게 계속 국가적 차원의 어려움들을 만들지 않냐. 니네가 이걸 발생시킨 거고 니네가 해결을 못해서 누가 하는 거야? 여성이 내가 하는 거다. 또는 여성인 내가 그동안 집에만 있었지만 나오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거다. 너희 못지않은 능력을 여성들이 갖고 있다. 남성 중심 사회냐. 이게 담겨있어. 직접이든 간접이든. 거기에 추가적으로 무엇을 드러낼 수 있냐면, 항상이 아니라 이제 드러낼 수 있냐면, 얘가 처음부터 여자라 그러면 사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 처음부터 여자라 그러면. 그럼 얘가 이런 출생을 해. 부모랑 헤어져. 여자 몸으로 홀로 살기 힘들지. 그래서 남자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들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남장을 하는 이야기거리, 화소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다시 여성 영웅일 때는 무조건 남성 중심 사회의 비판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들어가. 여자애가 혼자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남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야. 남장 모티브. 얘가 이제 남장 모티브. 그래서 남장을 했어. 위협받는 상황을 지켜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가 여자인 게 들통이 나. 그럼 왕은 얘를 어떻게 해? 이미 자기랑 관계가 좋고 얘는 충신인 거잖아. 나라를 여러 번 구했던 애니까. 얘한테 큰 벌을 주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해.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나라가 어려운 상태에서 다시 얘한테 높은 자리를 주지. 그럼 이건 뭐야? 성별이 아니라 능력. 그 대표적인 형태가 여기는 또 홍계월전입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26, 27, 28번을 한번 봐볼 텐데 여기서 잘 모르겠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없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읽으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는 이제 설명을 좀 할 텐데 2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 선지 하나 봐. 1번 선지. 고사를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자, 고사 옛 이야기야. 그럼 이건 표현상 특징 얘기하는 거거든. 표현상 특징. 그 다음 27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인물 중심의 갈등 관계 따져야 되지. 28번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부터 미음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홍계월전에서 주인공 계월은 자신이 지닌 우월한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는 기존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계를 탈피한 것이다. 기존의 영웅들이 다 남자였다는 얘기야. 거기서 벗어났다. 특히 계월이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난을 극복하는 영웅으로 그려지는 것은 요거지? 국가적 차원의 영웅 극복해주는 영웅. 그려지는 것은 여성도 삶의 주체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한되었던 당대 남성 중심 사회적 현실과 제도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다. 여성 영웅. 한편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조선시대의 통념적인 남성상과는 달리 권위적이지 않으며 나약한 모습으로도 그려지고 있대. 기억부터 미음이니까 걔네 단락별로 읽고 나서 푸시면 될 것 같고 제목 작자미상의 홍계월천이래. 그리고 이제 지문 들어가면 되지. 단 어제 했던 거 첨언 하나만 하자. 소설은 인물 중심의 갈등 관계야. 고전 소설은 내적 갈등 중심이야? 아니야. 고전 소설은 내적 중심 갈등 전개가 아니기 때문에 인물 간의 갈등 요게 훨씬 많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번이야? 27번. 이번 여름방학 때 내가 너희한테 이제 추천을 할 건데 모의고사 좀 풀어보라고. 모의고사 풀 때 너희가 한번 돌아보면 고전 소설은 다 인물 중심의 갈등 관계가 최소 한 문제씩 등장해. 내면 갈등이 아니야. 이에 비해 현대 소설은 내면의 갈등이 등장하는 거야. 정리. 고전 소설은 인물에 더 주목하면서 읽어야 돼. 내적 갈등 중심 전개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예, 뭔가 좀 다른 거 있지 않냐? 우리 일반적으로 소설들 보면 중략 또는 중략 부분 줄거리로 끊어져 있잖아. 그 단락까지 보고 나서 문제를 푸는데 지금 여기는 끊어져 있는 게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읽고 풀면 양이 좀 많잖아. 어떻게 끊어? 장면의 전환별로 끊어야 돼. 차설, 각설, 차시라는 말 나오면 거기서 끊고 해당하는 문제들 풀고 차설, 차시, 각설이라는 말 없으면 뭐 이때 또는 시간이나 공간이 바뀌는 거. 그 장면 전환 단위로 끊어서 읽고 문제 풀어야 돼. 얘 중략이 없다고 전체 다 읽고 풀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단 말이야. 지문. 명나라 시절 얘기했던 거 그대로지. 영웅소설은 뭘 배경으로 한다? 명나라를 배경으로 한다. 명나라가 긍정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명나라 시절 홍시랑과 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난 계월은 그럼 계월 동그라미 쳐야 되지. 얘가 주인공인 거야. 이미 보기에서 알려줬지만 남장을 한 채 길러진다. 남장을 한 채 길러져. 요거지. 남장 뭐지? 여성으로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남성 사회에 편입하는 방법인 거야. 이후 장사랑의 난으로 부모와 헤어진 계월은 여공에게 구출된 뒤, 자 부모와 헤어졌어. 뭐지? 요런 거지. 장사랑의 난으로 부모와 헤어진 애 누구한테 구출돼? 여공. 그럼 여공이 누구야? 조력자. 그럼 여공 착한 사람인 거지. 선임. 그럼 지금 읽으면서 체크돼야 하는 거는 크게 두 개라고 보면 돼. 계월이라는 인물 하나에다가 그 여공이라는 사람이야. 이름을 평국이라 고치고, 자 계월이의 이름이 평국이야. 고전은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왜? 내적 갈등 중심이 없잖아요. 그럼 인물 갈등 중심인데 인물 갈등 그대로만 주면 쉬우니까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달라져요. 일부러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 헷갈리면 동일한 인물들 잘 찾아야 돼. 얘가 그리고 또 이제 전쟁 가면 갑자기 원수라고 장군으로 명칭이 바뀌어. 요거 잘 확인하셔야 된다. 고전은 앞으로도 쭉. 개월이의 다른 이름이 평국이야.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수학하여 과거에 장원급제한다. 여공이라는 사람 좀 전에 체크했던 그 조력자의 아들이 보국이에요. 보국이라는 인물도 체크해야 되고, 이후 오랑캐가 침략하자 평국, 개월은 원수, 보국은 중군장이 되어 이를 평정한다. 그럼 뒷부분에서 이제 평국이의, 그래서 개월의 다른 명칭이 원수가 되는 거고 보국이의 다른 명칭은 중군장이 되는 거야. 이후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지지만 천자는 중국의 왕이지, 명나라의 황제. 천자는 그녀를 벌하지 않고 보국과의 결혼을 중매한다. 이때 남관장이 잔계를 올리거늘. 남관장이라는 사람 앞에 있었니? 없었던 사람이야. 새로운 사람이야. 얘 체크되면 돼. 잔계를 올리거늘 천자가 급히 뜯어 보았다. 우왕과 초왕이 반역하여 지금 황성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이 상황인 거지. 이미 성장은 했잖아. 왕권이 위협을 받는 이 상황이야. 우왕은 구덕지로 대원수를 삼고 초왕은 장맹길로 선봉을 삼아 장수 천여 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호주 북쪽 지방의 10여 성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형주 자사 이왕태를 베고 마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어서 소식을 올립니다. 원컨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셔서 적을 막아주십시오. 천자가 깜짝 놀라 조정의 모든 신하들과 의논했다. 우승상 정영태가 말했다. 정영태라는 사람 처음 나온 거지. 얘도 체크되면 돼.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 막아야 합니다. 급히 평국을 부르십시오. 천자가 듣고 지그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여기 이제 기억 문제 풀면 되지. 기억으로 가보시면 28번에 1번. 기억은 개월이 여성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여성인 건 안다며. 앞에서 얘기했었잖아. 정영태가 장수로서의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장면으로 맞지. 그래서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조선시대의 총념적인 남성상과는 다르다. 이게 보기 밑에 두 개. 나라의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을 부르는 거죠. 통념과 다른 28번에 1번 맞고. 다시 지문. 평국이 전일에는 세상에 나왔기에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들. 우리 규중이라는 말 여러 번 했어. 우리 규방가사 내방가사 하면서 그때 규가 아녀자 규자다. 규중. 그래서 여자로서 머물러 있는 거야. 집에 여자로서 집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마 불러낼 수 없도다. 어찌 전쟁터로 보내리오. 신하들이 말했다. 그럼 뒷부분이 신하들이니까 니은 풀어보면 28번에 2번. 니은은 전쟁터에 개월이 출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맞지. 천자가 망설이는 장면 여기까지 맞지.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당대 사회의 인식이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지. 규중에 있는 몸이라 불러내기가 어렵다. 니은 맞고.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으니 어찌 규중에 있다 하여 거리끼겠습니까? 천자가 마지못해 급히 평국을 불러냈다. 이때야. 그럼 원래 여기대로 딱 끊고 문제 푸셔도 돼. 여기까지 풀만한 것들이 있으면 풀면 돼. 그럼 다시 몇 번 풀면 되니? 표현상 특징으로 찾을 만한 거 있으면 푸는 거고 없으면 27번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나온 거. 자, 27번에 남관장은 반란군의 규모와 위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조정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맞니? 1번 맞지? 그래서 장계 올리면서 했던 거잖아. 남관장이라는 사람. 앞부분 줄거리 끝나고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에 27번에 2번 풀 수 있어? 천자는 반란이 일어난 원인을 자신의 부덕함으로 돌리면서 이건 아직 안 나왔지. 그럼 다시 계속 지문으로 가야 돼. 이때 평국이 규중에서 홀로 지내면서 이때 하니까 어때? 천자가 마지못해 평국을 불렀어. 이때 해가지고 천자 화면에 있다가
누구로 넘어가? 평국으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장면 전환인 거야. 평국이 규중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시녀들과 함께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사관이 와서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평국이 깜짝 놀라 급히 여자 옷을 벗고 조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사관을 따라 들어가 천자 앞에 엎드렸다.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규중에 머문 후로는 오래 보지 못하여 밤낮으로 보고 싶더니 이제 경을 보니 매우 기쁘도다. 내가 덕이 없어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 양국이 반역하여 호주 북쪽 지방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관을 해치고 황성을 침범한다고 하니 경은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키도록 하라. 평국이 엎드려 아뢰었다.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높은 공후 장록을 영화롭게 지내기가 황송합니다. 신첩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니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을 만분의 1이나 갚고자 합니다. 폐하는 근심치 마소서.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천병만마를 뽑아 모으도록 했다. 상남원에 진을 치고 원수가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하기를 적병이 급하니 중군은 급히 대령하여 불령을 어기지 말라 했거늘 보국이 전령을 보고 군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모께 여쭈었다. 자, 그럼 보국으로 다시 화면이 넘어가야 돼. 여기가 장면 전환되는 거. 그럼 여기까지 또 풀 수 있는 것들 풀어보면 28번의 3번 선지 디귿은 개월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천자의 명령을 따르는 장면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난을 극복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 맞지? 그럼 또 27번도 풀 수 있는 거 있는지 봐봐. 27번의 2번 천자는 반란이 일어난 원인을 자신의 부덕함으로 돌리면서 평국에게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내린 거 맞지? 자기가 부덕한 탓에 반역을 일으킨 애들이 있다. 반란. 그럼 3번 선지 27번 3번 평국은 자신의 죄를 용서한 천자에게 감사해야 하며 은혜를 갚으려 하고 있다. 맞니? 4번 선지도 봐봐. 여공은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시하면서 보국이 개월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건 아직 모르지. 그럼 이제 다시 지문으로 가는 거야. 개월이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려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공이 말했다. 전일에 너에게 무엇이라 이르더냐? 개월을 발시,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는 뜻이거든. 발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그르다 하리요. 국사, 나라의 일이 매우 중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여공이 보국에게 바삐 가라고 재촉했다. 보국이 할 수 없어 갑주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홍원수가 분부했다. 그럼 원수를 만나러 또 이제 간 거잖아. 장면 바뀌었지. 여기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다시 27번으로 가보세요. 여공은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 중시한 거 맞지? 나라의 일, 국사가 중하다. 그래서 보국이 개월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맞지? 그럼 남아있는 5번밖에 없네. 다시 계속 질문.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을 시행할 것이다. 보국이 두려워하며 중군 초소로 돌아와 명령 내리기를 기다렸다. 홍원수가 장수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정하고 추 9월 갑자일에 행군했다. 11월 초일일에 남관에 당도하여 도착해서 3일 동안 군사를 머물게 하고 즉시 떠나 5일에 천촉산을 지나 영경루에 다다랐다. 적병이 평원 광야에 진을 쳤는데 굳세기가 철통 같았다. 원수가 적진을 대하여 진을 치고 명령했다. 장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세워두고 뵐 것이다. 호령이 서리빨 같았다. 모든 장수들과 군졸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 몰라 했다. 보국 또한 매우 조심했다. 이튿날, 자, 이튿날이니까 상황 바뀌었지. 이튿날이니까 장면 바뀌었어. 그럼 27번 5번 물어봐. 보국은 개월의 지시를 두둔하는 여공의 말에 불만을 표출한 거 있니? 없지. 5번이 틀린 거야. 계속 다시 지문입니다. 이튿날 원수가 중군에게 분부했다. 오늘은 중군이 나가 싸우라. 중군이 명령에 순종하여 말에 올라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나는 명나라 중군 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려하니 너희는 밥비나와 칼을 받으라. 적장 운평이, 그럼 운평은 악인이겠지? 주인공 내가 착한 선인 계열이니까. 이 소리를 듣고 대로 크게 화를 내면서 말을 몰고 나와 싸웠다. 3번을 채 겨루지도 못해서 보국의 칼이 빛나더니 그 순간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 죽은 거고. 적장 운경이, 그럼 운경이라는 애가 또 있어. 운평의 죽음을 보고 분을 내며 말을 몰아 달려들었다.
보국이 승리의 기세가 등등하여 창검을 높이 들고 싸웠다. 두어 차례 겨루기도 전에 보국이 칼을 날려 칼을 들고 있는 운경의 팔을 치니 운경이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로 떨어졌다.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적장 구덕지란 인물이 있고 크게 노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고함치며 달려들었고 또 난데없는 적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보국이 매우 다급하여 피하고자 했으나 한순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보국을 천여겹 에워쌌다. 사세가 위급함에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이때 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하여 적진을 해치고 들어가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들고 보국을 구해낸 후 몸을 날려 적진 속을 헤집고 다녔다. 동해 번쩍하더니 어느새 서쪽에 있는 적장을 베고 남쪽으로 가는 듯 하더니 어느새 북쪽에 있는 장수를 베고 좌충우돌하여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쓸어버리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영웅성. 자, 28번에 4번 선지. 리을은 원수 개월이 위기에 처한 중군장 보국을 구한 후 적진을 평정하는 장면으로 맞지? 여성 영웅이 우월한 능력으로 당면한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럼 4번 선지 맞으니까 답은 5번밖에 없겠다. 계속 다시 질문.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을 꾸짖으며 조롱했다. 저러하고 평일에 남자라 칭하리요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러할 것. 그러니까 집에서 남자라고 여자인 나를 무시하더니 전쟁터에 나오면 별로 능력도 없구나. 돌려가는 거. 원수가 장대에 앉아 구덕지의 머리를 함에 넣어 황성으로 보냈다. 28번에 5번 가보. 미음은 여자라는 이유로 전쟁터에서 자기를 무시했니? 집에서 무시한 거지? 전이래. 틀렸네. 그래서 남성 중심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남성 중심 가치관을 가진 보국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남아있는 거 26번이네. 답 찾을 만한 거 혹시 뭐 있니? 지문 읽으면서 편집자들 문평이 있으면 우리가 체크했을 거야. 없으니까 안 찾은 거야. 우선 이 지문은 편집자의 문평이 등장하지 않는다. 특징. 그 다음 뭐? 비현실성은 없지. 비현실성은 없으나 영웅성은 드러내주고. 비현실성은 없으나 영웅성 드러내주고. 뭐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26번에 다. 찾고 나서 요거 생각해봐. 여성 영웅이지. 뭐 해야 되죠? 뒷부분에서 남자가 이제 자기 남편이 평소에 집에서 자기 무시했다며. 근데 남편이 위기에 처한 걸 여자가 극복해주잖아. 그럼 여성으로서의 영웅성을 드러내주는 부분이 강조돼야 되겠지. 그럼 그게 가장 적절한 핵심 추론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럼 26번 답 4번. 인물의 활약상. 주인공, 배원.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지. 동해 뭐 번쩍하고 서해 번쩍하고 남쪽으로 가고. 그래서 상황의 긴박함을 고조시키고 그걸 극복해주는 부분들까지. 답 4번. 26번에 1번 고사 활용 옛 이야기를 인용한 게 없어요. 2번 선지 시간의 역전적 구성 역순행 없지. 고전에서 역순행을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회상하는 게 없어. 3번 선지 서술자 직접 개입. 요게 편집자 중 논평 얘기하는 건데 읽으면서 있으면 찾았을 거란 말이야. 없어. 5번 선지 현실적 공간과 비현실적 공간의 교차를 통해 우선 비현실적 공간 나오니? 안 나오지. 그래서 틀려. 26번에 4번, 27번에 5번, 28번에 5번인데 26번에 5번 선지 현실적 공간과 비현실적 공간의 교차 여기다가 좀 거기 밑에다 써놔. 현실적 공간과 비현실적 공간의 교차면 어떻게 나타나야 돼? 교차라고 나왔어. 순서별 제식. 현실적 공간과 비현실적 공간의 교차를 했으니까 현실적 공간에서 비현실적 공간으로 가야 돼. 이대로 끝나잖아? 그러면 교차라는 설명이 틀려. 교차가 되려면 시작하는 걸로 다시 와야 돼.
최소 여기까지를 만족해줘야만 현실적 공간과 비현실적 공간의 교차라는 설명이 맞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3학년한테 이런 게 나온 적 있어.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고3도 선진.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현재, 과거, 끝나면 돼? 안 돼. 다시 현재로 와야 돼. 이 교차라는 말은 시작한 거에서 얘로 갔다가 다시 얘로 돌아와야 돼. 여기까지가 조건이야. 교차의 조건. 오전 소설 풀었고 이제 현대 소설 파트로 가야 되는데 김재영의 코끼리. 잠깐만 쉬고 졸린 사람들 잠 좀 깼다가 다시 합시다.